공매도 금지 이틀째, 주가가 롤러코스터라도 탄 듯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젠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 거래가 일시 중단됐는데 하루 만인 오늘은 또 정반대로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거래를 잠시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면서 끌어내린 탓입니다. 해외 투자자들과 기관들은 한국에 실수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고 국내에서도 공매도 금지 1일 천하로 끝났다는 말이 나오는데 금융당국은 증시가 이러는 건 여러 이유가 있는 거라며 공매도 금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미치는 영향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정아람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5% 넘게 급등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2.3% 내리며 2,443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장중 3%대로 급락하며 이틀째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주문이 5분간 막혔는데 이유는 어제와 정반대로 급락 때문이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정반대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된 건 모두 3번인데 북한 핵실험과 코로나 위기가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포스코 그룹주와 2차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떨어지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빌려 판 주식을 사들이는 이른바 숏 커버링을 위해 어제 7천억 원 정도 사들였던 외국인들도 매도로 돌아서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약 1,000억 원, 4천억 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4천억 원을 넘게 사들였습니다.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차별적으로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국내장에 약간 신뢰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고 공매도 금지 조치에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주식시장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급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 주가에 버블이 내재될 수가 있는 평균적인 변동성이 예전보다는 커질 것이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갑자기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설악산은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고 제주 한라산에도 상고대가 내려앉았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정상이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찬 바람에 산을 찾은 시민들은 두툼한 외툴염입니다. 사실 단풍 보러 왔는데 단풍은 이미 다 지고 설경이 너무 멋있어요. 오늘 아침 설악산의 최저 기온은 영하 6.6도였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9.4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서울에서 여름같이 막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있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겨울이 된 것 같아서 평창 발왕산은 벌써 겨울왕국입니다. 지리산과 남쪽 한라산 백록담에도 나무설이 상고대가 피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굴뚝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갑자기 닥친 한파에 김장배추 거둘 새 없이 겨울 채비를 서두릅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겨울에 이제 내년 4월 달까지 뗄 준비를 하고 있죠. 추위를 더한 건 어제부터 이어진 강풍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미시령엔 시속 180km 넘는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전국 곳곳에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신호등이 부러지고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주택 지붕이 부서지고 길가 울타리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경기와 강원에서만 이틀 동안 46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와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내일 오전은 오늘보다 더 추워 대비가 필요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도주 63시간 만에 체포되던 순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김길수는 의정부 PC방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한 뒤 공중전화를 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상황 최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차가 막아섭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갑자기 뜁니다. 도로와 인도를 넘나들며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힙니다. 김길수가 붙잡힌 장소입니다. 다시 도망치려 했지만 전화를 건 공중전화 맞은편에서 금방 체포됐습니다. 김길수는 어젯밤 8시 반쯤 의정부의 한 PC방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분 뒤 길 건너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면 큰 우산으로 가렸습니다.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주 첫날 10만 원을 빌린 사람입니다. 당시 경찰은 지인을 밀착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의정부로 이제 다시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이제 연락이 왔었고요. 곧바로 위치를 파악해 추격전 끝에 김길수를 잡았습니다.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는 얼마 전 서울 금천구에 한 다세대 주택을 샀습니다. 지난달 전세 계약을 맺었고 며칠 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길수가 보증금을 직접 받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쓰려고 탈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앞으로 카페 안에서 마시고 갈 때도 종이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플라스틱 빨대도 편의점 비닐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뒤쯤부터는 모두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겠다며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도 보완책도 내놓지 않아 결국 이것도 총선용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이컵. 당초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매장에서 종이컵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비닐봉투도 당분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일회용품 규제는 재작년 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약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뒀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감량 지속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일회용품 규제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형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사용량도 지난해 10억 개를 돌파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계도 기간 1년을 뒀습니다. 그런데 계도 기간 종료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사실상 정책 후퇴를 선언한 셈입니다. 구체적인 보완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계도 기간 동안 제대로 준비도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부산에 가면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공동묘지 위에 만들어지거나 외양간을 집처럼 고쳐 쓰는 마을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사람이 살아야지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정작 마을엔 가스도 수도도 화장실도 없어서 살던 사람마저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입니다. 옛집을 그대로 복원해둔 공간입니다. 신발을 올려두는 돛돌이 있는데요. 이 돌도 자세히 보면 묘지에서 쓰던 비석입니다. 바깥쪽으로 나와보면 이 우편물을 돌 위에 올려놨는데 이 돌도 비석입니다. 여전히 비석을 돛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장도 비석으로 쌓았습니다. 요것도 비석이고 요것도 비석이고 더 많았지. 땅 밑에 많이 파면 많이 나와요. 부산 비석마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공동묘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터를 잡은 겁니다. 한때 3만 명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지금도 400명이 있습니다. 세로 모양의 높은 지붕이 보입니다. 작은 창도 있습니다. 부산 소망마을입니다. 한국전쟁 때 피란민들이 일제강점기에 쓰던 외양간을 고쳐 썼습니다. 이북에서 와서 내가 평안북도 살았어. 20채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새로 지었고 지금은 2채만 남았습니다. 이 중 한 채에선 아직도 3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8년 전부터 두 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어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열악합니다. 집과 집 사이가 좁아서 골목엔 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카메라 조명을 잠시 끄면요. 늦은 저녁처럼 매우 어둡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집 밖에 가스통을 놓고 씁니다.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마을회관에는 공용 샤워실을 쓰려는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집에 화장실이 없어.
이렇다 보니 소망마을에서만 주택 350동 중 90동이 비었습니다. 지자체는 지원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난민들이 와가지고 정착하던 곳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묵어가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전문가들은 계속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떠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해주고 빈 곳은 지자체가 사들여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마을이 가치 있는 건 70년 전 절박했던 피난민들의 삶과 헤어를 딛고 살아온 오늘날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흔적과 이곳의 사람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밀착 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